여기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심. 총명한 눈빛과 뜨거운 가슴을 지닌 도시 개발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나고 자란 조국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의 폐허와 공산주의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치던 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카심은 할아버지로부터 잿더미가 된 수도, 바르샤바를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렸던 처절했던 재건의 역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조국 폴란드를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이 자리 잡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도 차가웠습니다. 선진국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높은 기술의 장벽 앞에서 젊은 엔지니어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머나먼 동쪽의 나라, 대한민국으로의 기술 연수. 그것은 그저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떠나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그 위대한 정신을 조국에 심으려 했던 한 이방인의 운명적인 여정,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로 직접 그 감동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심입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온 도시 개발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은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듯 화려한 K-팝과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통해서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원래부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발전된 나라라는 막연한 환상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러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환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 거대한 도시의 혈맥처럼 뻗어나가는 한강의 다리들, 그리고 세계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정확했던 지하철 시스템까지.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표정과 바쁜 걸음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조국 폴란드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 정도의 눈부신 성장을 단기간에 이뤄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저력을 가졌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려함이 수십 년 전의 폐허 위에서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쌓아 올린 기적의 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제게 그저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위대한 역사를 마주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 생활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가 제게 다가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카심 씨, 이거 한번 볼래요? 지금의 서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보여준 것은 10분 남짓한 짧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잿더미가 된 서울이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도시. 앙상한 뼈대만 남은 건물들과 포탄 자국이 선명한 길 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 제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2차 대전 직후의 바르샤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은 묵묵히 그 시대의 풍경을 비췄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꿀꿀이 죽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아이들, 지게를 짊어지고 위태로운 판자촌 언덕을 오르는 아버지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도 천진하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흑백 화면이 끝나고 영상은 현재 서울의 모습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광화문,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강남의 야경, 그리고 한강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 방금 전까지 보았던 그 잿더미와 지금의 서울이 도저히 같은 공간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과 70년 전의 한국이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들이 마음을 합치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목격한 경이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엔지니어로서의 혼을 깨웠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이 기적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책 속의 단어가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의 증인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파독 광부로 독일에서 청춘을 보내고 이후에는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다는 이른이 훌쩍 넘으신 김영철 가명 선생님이셨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마주 앉은 선생님의 첫인상은 여느 평범한 할아버지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위해 내미신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살아오셨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손은 그 어떤 위인의 동상보다도 더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시더니 덤덤하게 젊은 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비행기 한 번 타본 적 없던 시골 청년이 오직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조국의 보탬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낯선 땅 독일의 지하 수천 미터 막장으로 향했던 이야기. 살을 애는 듯한 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다리를 놓고 건물을 올렸던 중동에서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덤덤한 말투 속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처절한 열망,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뤄냈다는 엄청난 자부심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위대한 정치인이나 천재적인 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영철 선생님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피와 땀을 흘렸던 수많은 살아있는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철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 사회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효율적이고 발전된 시스템으로만 보였던 것들 속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엄청난 열정과 희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새벽 일찍 일어나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일감을 찾기 위해 모여드는 그곳의 공기는 제가 겪어본 그 어떤 곳보다 치열하고 뜨거웠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위해 새벽을 여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70년대 대한민국이 가졌던 근면함의 유전자를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학원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과도한 경쟁 사회의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난은 내 대에서 끝내고 내 자식만큼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부모 세대의 처절한 자기 희생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것이 교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대한민국을 인재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정신의 승리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어쩌면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한 위대한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착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뛰었고 마침내 세계가 놀란 기적을 이뤄냈다. 그렇습니다. 하면 된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면 알수록 저는 제 조국 폴란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와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20세기 중반 전쟁으로 인해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되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바르샤바 시민들은 기억의 벽돌이라 불리는 옛 건물의 잔해들을 하나하나 모아 도시를 복원했고 유네스코는 완벽한 복원이라 극찬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바르샤바의 재건 역사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폐허 위에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난 서울의 발전상은 제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건축 기술이나
도시 계획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국인들은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는가? 국민 전체를 하나로 묶어낸 그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차가운 데이터와 분석 대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의 뜨거운 증언과 땀의 기록들로 채워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담긴 불굴의 정신을 폴란드에 어떻게 이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 젊은 엔지니어의 뜨거운 제언이자 조국을 향한 희망의 편지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저는 귀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손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와 그보다 더 두꺼운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 동료 엔지니어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발표회장의 분위기는 처음에는 다소 냉소적이었습니다. 동양의 한 작은 나라가 이룬 성공 신화가 과연 우리 유럽의 폴란드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준비해간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6.25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파괴된 서울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지금의 서울을 담은 파노라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독 광부였던 김영철 선생님의 거친 손마디 이야기, 새벽 인력 시장의 뜨거운 공기, 그리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까지. 제 발표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정신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의 눈빛은 어느새 숙연함과 감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은 희망의 불꽃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한 선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 바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희망의 씨앗은 폴란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평생의 꿈이었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총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내외 귀빈과 시민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기공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건설할 이 도시는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의 집합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은 폴란드의 새로운 심장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몇 해 전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거친 손이 생각납니다. 그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폐허 위에서 좌절하는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르샤바를 가로지르는 이 비스와 강에 새로운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듯 우리 폴란드 국민들도 비스와 강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환호와 박수 소리. 저의 연설 뒤로 한국의 선진 기술과 우리 폴란드의 뜨거운 열정이 결합된 거대한 건설 현장이 힘찬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위대한 희망의 노래가 이제 이곳 비스와 강의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는 감동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폴란드의 젊은 엔지니어 카심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그것은 이제 바르샤바의 심장을 흐르는 비스와 강 위에서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